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비록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고쳐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력한 대선 주자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온라인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며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심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약부양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진단하며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며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지사는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고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은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다. 투기 이익과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든실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의 효율 악화로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이라며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 성장 시대는 갔다. 지금은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 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꿨다며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 경쟁 약육강식이 일상화됐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 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케 한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 공정사회에 대한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손해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요 며칠 전 정신 나간 정치검찰에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마 선언에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보다 저주와 복수만이 가득했는데요. 어쩌면 이토록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한 사람은 과거를, 한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재명 지사가 과거를 되씹는 윤석열 청장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부 좀 하시라. 그 입당 문제보다는 정권 교체가 저는 더 우선이고, 또 정권 교체를 하는데 국민의힘과의 그 연대,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나오는 게 없으면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종결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선거 때 써먹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우리 윤 전 총장님의 그 기자회견을 나중에 영상으로 봤습니다. 좀 미래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좀 과거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뭐 특수과외까지 받으시면서 열공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직은 이제 100일 정도 좀 넘은 정도니까 좀 더 공부하시고 채운 다음에 발언을 들어보고 제가 뭐 판단을 해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에게 제기된 산업기능요원 활동 중 병역비리 특혜 의혹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건데요. 이를 경찰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관련 고발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맡기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달 21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에 지원해 활동한 것이 병역법 위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고발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수차례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2012년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가 없다던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교육장소가 저희 산업기능요원 근무회사에서 1km 거리였다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서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그 수사는 장기간 근무 이탈을 한 혐의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였습니다. 이 대표는 자꾸 논점을 흐리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자가 국가 지원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그 혜택을 누렸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군 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도 포함된 겁니다. 따라서 그의 위반 혐의는 병역법 위반을 포함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취소, 그리고 재입대 진정인데요.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살아온 이준석 대표에게 재입대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보다 먼저 사람이 되는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